나라고 애초부터 자학을 즐겼겠는가마는 욕 권하는 사회에서 약한 개체가 살아남는 방식은 기형적일 수밖에 없다. 나는 ADHD이고 그건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기능인이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약간 떨어진다. 비난에 쉽게 노출된다. 그런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궁리하다 악역도 선역도 내가 먼저 하자는 결론에 다다랐다. 당시 스스로의 재판관이었던 나의 판결은 이렇다. 나는 무가치하고 무규칙적이며 무방비한 데다 무계획적이다. 무례하다는 점으로 보아 무식하고 무책임해서 무능력하다. 무절제, 무질서, 무기력, 기타 등등. 일단 무자가 붙으면 전부 내 얘기가 되었다. 그리고 날 이렇게 망친 건 ADHD였다. 그 어떤 김장 배추보다 많은 무를 품었으므로 내 인생은 오랫동안 본질 없이 맵고 짜기만 했다. 매일매일 눈물을 흘려보내면 지독한 맛들이 중화되려나 싶어 실천했지만 변하는 건 없었다. 눈물도 염분이어서 담백한 사람이 되자는 장래 희망을 좀처럼 이루지 못했다. 자, 컬처클럽 청년 우동준, 신바 신보라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책부터 네. 만나보죠. 오늘 좀 신나셨나 봐요. 손도 들고. 손들어 봤습니다. 어떤 책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소개할 책은 네, 정지은 작가의 젊은 ADHD의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슬픈 내용인 것 같은데. 네, 현대 사회에는 정말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많아요. 음, 그 중에서도 ADHD는 지금 많은 성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지은 작가는 모 글쓰기 플랫폼에서 책 만들기 프로젝트에 응모를 하셨고 당선된 분이에요. 자신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고 또 독자들이 응원을 하는 작가였습니다. 데뷔하시기를. 그래서 출판을 한 작가이고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ADHD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좋겠습니다. 네, 정지은이 아니라 정지음 아닙니까? 정지음 작가 맞아요. 네, 정지음 작가님. 작가님 이름을 틀리시면 안 되죠. 네. 자, ADHD를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함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요, 5년 사이 이 성인 ADHD 환자가 5배나 늘었다고 하는데 혹시 나도 ADHD 아니야? 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 네. 계실 것 같아요. 워낙 정신없이 또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 사회니까 지난 시간에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네. 더 강한 자극, 더 빠른 효과를 원하는 시대이니까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저자가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네가 무엇이든 소중하고 아름답다라는 식의 낙관이 유행했지만 네. 내게 적합한 안심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혼자 울던 사람은 쉽게 웃는 방법을 경계하게 되는 모양이었다. 실제로 난 괜찮지 않았고 몇 년째 도망 다니며 그저 삶을 유예하는 중이었다. 다른 ADH들도 나처럼 새하얀 밤과 깜깜한 낮을 보내는지 궁금했다라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그 책을 보면 한 중반 이후쯤 나오는 문장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ADHD를 그냥 텍스트로만 만나봤지 실제로 자기 이야기를 고백하는 글은 처음 봐서 이런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새하얀 밤과 깜깜한 낮이라는 비유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과 교류하면서 사회에 섞여야 할 때 그 낮이 깜깜하다. 그러니까 수많은 자극에서 탈락하고 있다라는 일상들. 그리고 홀로 침잠하면서 회복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할 밤에 새하얗게 밀려든다 생각들이. 잠 못 이룬다. 이게 ADHD 환자가 겪는 일상이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통제하기 힘든 순간들이 연속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겪는 일상이라는 것이 미루어 짐작한다면 새하얀 밤과 깜깜한 낮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저도 이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성인 ADHD와 소아 ADHD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성인의 어려움은 사회생활과 관련이 있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시작하기를 어려워한다던가 물건을 자주 분실한다던가 행동이 느리거나 소리에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장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그러지 못한다는 지점이 ADHD 환자의 또 다른 어려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인 ADHD의 증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오해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네. 저자는 본인에게 충동 제어가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동하는 게 참 제어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사고 싶다, 가고 싶다,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이런 세 가지 욕망에 나는 수성 노예다라고 문장을 적고 있습니다. 수성 노예. 네,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ADHD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리듬감이라고 합니다. 제때 일어나고 제때 자고 제때 먹는, 우리가 흔히 루틴화된 일상, 이런 걸 리듬화라고 해야 될 텐데 그 리듬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고, 내 삶이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만들어내고 지키는 것이 좀 어렵고 스트레스가 크게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DHD에 대한 오해가 있을 텐데 네. 이 ADHD라고 하면 여러 뉴스에서 막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증세가 집중력 저하라고 해요. 그런데 모든 일에 집중력이 다 저하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를 정정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ADHD는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과몰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해석이네요. 네, 그러니까 흔히 뭐 ADHD가 집중력이 정말 부족해, 뭐 너무나 산만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굉장한 집중도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ADHD에 대한 사회적 오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작은 흥미가 없다면은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점. 그래서 ADHD는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M1 주제에도 갑자기 집착을 하는, 어쩌면 과몰입러라는 명칭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성인 ADHD의 삶 그리고 슬픔, 이 저자가 표현한 문장이 오늘 더 궁금해지는데 오늘도 낭독 시간이 있습니까? 워낙 문장이 재밌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이 책으로 데뷔를 하고 나신 이후에 여러 책을 더 쓰셨어요. 소설도 쓰시고. 그리고 저도 이 책을 누군가 추천을 해줘서 네. 읽게 되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자가 자기의 문장을 드러내면서도 또 ADHD의 삶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3명 함께 낭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세 단락을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신바님부터 읽어주시죠. 네. 나라고 애초부터 자학을 즐겼겠는가마는 욕 권하는 사회에서 약한 개체가 살아남는 방식은 기형적일 수밖에 없다. 나는 ADHD이고 그건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기능인이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약간 떨어진다. 비난에 쉽게 노출된다. 그런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궁리하다 악역도 선역도 내가 먼저 하자는 결론에 다다랐다. 당시 스스로의 재판관이었던 나의 판결은 이렇다. 나는 무가치하고 무규칙적이며 무방비한 데다 무계획적이다. 무례하다는 점으로 보아 무식하고 무책임해서 무능력하다. 무절제, 무질서, 무기려, 기타 등등. 일단 무자가 붙으면 전부 내 얘기가 되었다. 그리고 날 이렇게 망친 건 ADHD였다. 그 어떤 김장 배추보다 많은 무를 품었으므로 내 인생은 오랫동안 본질 없이 맵고 짜기만 했다. 매일매일 눈물을 흘려보내면 지독한 맛들이 중화되려나 싶어 실천했지만 변하는 건 없었다. 눈물도 염분이어서 담백한 사람이 되자는 장래 희망을 좀처럼 이루지 못했다. 여기까지. 네, 확실히 문장에 힘이 있네. 재밌지 않나요? 김장 배추보다 많은 물을 물 품었다. 품었어.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웃기고. 네, 네. 되게 위트가 재밌네. 있으신 분 같아요. 유쾌하게 글을 쓰세요. 네. 글을 쓰시고 저도 이제 이걸로 이제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할 계획인데 그분이 읽고 싶다 하셔가지고 읽은 건데 그 오셨던 분이 글쓰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 책을 왜 골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문장이 아주 설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썼던 단어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다음 문장이나 그 다음 단락에서 중의적 의미를 가져와서 달리 써버리고 네. 운율을 만들어버리고, 사실 아나운서님 읽으셨던 무가치 무규칙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리듬감이 있는 문장이고 무를 갑자기 그 땅속에서 자라는 무로 바꿔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네. 굉장히 재밌고. 그러니까 동음이었잖아요. 이게 사실. 네. 그렇죠. 네, 없을 무와 음. 먹는 무는 다른 건데 음. 이걸 이렇게 엮으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뭐 눈물도 염분이라는 고백은 사실 흔히 나오는 표현인데
ADHD라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무라는 거와 김장을 쓰면서 연분이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나를 이제 짜고 ADHD 환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굴레 같은 걸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참 좋았고요. 네. 이 자신의 고통을 담담하게 녹여내는 글들이 언제나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글과 책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구나. 저는 처음 알았는데 느껴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추천해 주신 이유를 좀 알 것 같고 이 다들 눈치채신 것처럼 이 책의 제목이 젊은 ADHD의 슬픔인데 이건 괴테가 썼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패러디한 제목이에요. 사실 첫 책을 패러디해서 나오는 거 저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랬어야 했는데 이거 뭐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했고요. 다음 편을 기대할게요. 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원제를 보면 사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그 원제 독일어를 보면 뜻이 고통, 고뇌, 괴로움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번역이 되면 슬픔이라는 단어가 됐고 한국 슬픔으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사실 이 작가가 이 책을 패러디하면서 이제 원제 책이 번역되었던 슬픔이라는 번역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사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단어가 고통이자 고뇌이자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한다고 하면 저자가 슬픔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슬픔 역시 ADHD 환자의 고뇌와 고통, 괴로움이 담겨 있는 일상이지 않을까. 그것도 함께 좀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현대 사회에 많은 성인이 겪는 질환인데 좀 많이 증가세가 높다고 해요 최근에. 그리고 ADHD 환자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꽤나 제 주변에서 많이 요즘 뵙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일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책이라고 제가 또 들었기 때문에 네. 이 책을 한번 일독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